안녕하십니까, 명품 수입하는 남자 멜라코입니다. 지금 영상을 지금 10월 말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몇 분들한테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뭐 이런저런 제가 얘기를 한 것도 있고, 제가 제 카페에 글 쓴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고자 이렇게 좀 영상을 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 이제 리셀러 분들 감사합니다 라는 뭐 이런 글을 썼었는데, 저희가 이제 물건을 많이 수입을 해서 행사에 노출을 시켜서, 아니면 행사를 노출 안 하고 그냥 가격을 그냥 맞춰서 올려놓기만 했는데, 특정 리셀러 분들 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분들이 이미 저희한테 많이 구매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다 알고는 있거든요. 막 사이즈당 막 10개씩도 사가시고, 그때 옛날에 그 키친에 거기서 몇십 벌 사갔었지, 최대? 40벌? 막 한 분이 막 40벌씩 사가시고, 또 재구매 계속 해주시고, 그분만 아마 우리한테 한 100벌은 가까이 했겠지? 막 그렇게 구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그냥 한마디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수입해온 객단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 객단가라는 게 어떻게 산출이 되냐면은, 어떠한 상품이라고 하면은 그 상품은 리테일 가격과 도매 가격, 코스터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업에 대해서 리셀러를 하시거나 이랬던 분들은 리테일 가격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보세요. 하지만 저희는 이 코스터에서 조건을 어떻게 갖고 오고, 대송비를 어떻게 세이브를 시켜서, 또 FTA를 어떻게 받게끔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객단가를 산출해서 저희가 최대한 저렴하게 갖고 오는 게 저희 같은 이제 업체들이 하는 수입하는 방식이겠죠. 이걸 이제 병행 수입이라고 하겠고, 그래서 저희는 적정 마진을 보기 위해서 플랫폼당 요새 수수료가 한 10%가 넘습니다. 최대 뭐 한 20% 가까이 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 수수료를 감안하고 저희 마진도 어느 정도 예상을 측정을 한 다음에 판매를 올려둡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막 리셀러들이 막 10장, 20장, 막 30장씩 막 구매를 해가세요. 근데 리셀러 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가격은 아무리 뭐 쿠폰 할인과 뭘 한다고 하더라도 플랫폼에서의 마진율이 플랫폼의 수수료까지 이미 녹아져 있는 금액으로 구매를 해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을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멜라코가 다 팔면은 그러면 제 차례가 오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걸 떨어지면 또 수입을 해와요. 그래서 아마 그 대표님들께서 뭐 묵혀서 파신다고 하는데, 그 묵혀서 파시려고 하는 그 시기가 굉장히 저는 딜레이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거는 조금 추천드리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그 리셀러 분들과 연락이 되셨을 때 좀 많이 답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저희 상품을 묵혀서 뭐 크림이나 이런 데다 팔 거예요, 저랑 연락이 되신 분들이 막 그렇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제가 크림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만약에 제가 크림에서, 저희 같은 업체들이 크림에서 판매를 계속 한다면 그 상품이 적정 마진을 보고 묵힌 시간 대비 좋은 마진을 보고 판매가 될까요? 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새 뭐 이제 차익거래 하면서 뭐 내가 수입을 안 하고 수입을 해온 어떤 큰 업체나 일반 업체들의 물건을 내가 대신 올려가지고 판매를 하는, 아니면 내가 그걸 매입을 했다가 판매를 하는 관련된 그런 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서 제가 꼭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게, 요새 특정 브랜드, 제가 어떤 브랜드라고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 특정 브랜드가 가품이 좀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도 여기서 물건을 어떤 업체가 좀 싸게 팔길래 거기서 상품을 구매를 해서 내가 매입을 했다가 그거를 판매를 했는데 그게 가품 판정이 떴대요. K라는 플랫폼과 S라는 플랫폼에서. 그래서 그분이 그 판매자한테 확인을 해보니, 아니 이거 내가 당신한테 샀는데 이거 혹시나 해서 보내봤는데 가품 판정 났다 라고 하니까, 진짜 웃겼던 게, 그분도 차익거래로 다른 업체에서 물건을 사온 거고, 자기가 마진을 붙여서 올려놓고 저한테 연락 주신 분이 물건을 사가지고 판매를 하다가 가품 판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차익거래 이렇게 하다가 가품 판정을 받은 일화도 있습니다. 내가 직접 믿을 만한 업체한테 수입을 해와서 내가 육안으로 이 상품을 보고 내가 수입 신고 필증과 이게 제대로 찍혀져 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판매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거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정품을 파는 업체고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이게 업을 진행하시다가 가품을 팔다가 문제가 생기면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믿을 만한 현지 업체나 좀 그런 곳에서 물건을 구매를 하고 내가 직접 검수를 다 해보면서 내가 정가품에 대한 체크도 먼저 1차적으로 하고 상품화를 해서 고객들한테 판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셀 관련해서 그런 문의들이 저한테도 많이 오시고 저희한테 물건을 매입해 가시는 리셀러 분들이 좀 물어보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좀 짚고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자, 오늘의 요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업체가 싸게 판다고 해서 물론 꺾어 파는 곳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그 업체들은 플랫폼 수수료 감안하고 적정 마진 보고 올려놓은 거다. 리테일 대비 가격만 보고 달려들어서 매입을 해서 쌓아두고 묵혔다가 판매하실 생각 하지 마셔라. 두 번째, 다른 업체 거 물건 올려두고 판매하지 마셔라. 판매를 하지 마셔라 꼭 하는 거 아니지만 내가 한 번 정도 검수를 하고 이상 없으면은 그때 판매를 하셔라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새 가품 관련 이슈가 좀 많이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FW 되니까 슬슬 좀 경기가 살아나는 것 같나? 아니면 주문이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우리 FW 다들 힘내셔서 열심히 사업하시고 내년에는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명품 수입하는 남자 밀라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땡큐! 안녕.